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앞으로 3개의 영상을 올릴 텐데, 영상 제목은 보신 것처럼 다이어리 선택 절망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개노답 삼형제 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이어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개노답 삼형제를 각각 영상에서 한 명씩 깨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탐구할 노답 절망편은요, 바로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주제가 정확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흔히 내년도 다이어리를 선택할 때 약간 내년이면 새해잖아요. 그래서 새라는 한자는 새롭다라는 거잖아요. new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여러분의 인생에 도입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새해 소원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겠다. 새해 다짐, 새해 결심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고 실패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혹시 의지가 강한 분이면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살 때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뇌에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다이어리를 사러 가면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요. 이렇게 막 다이어리들이 막 이렇게 놓여있는 모습을 문구점에서 보죠. 막 핫트랙스 이런 데 가면 2024년 다이어리만 쫙 모아놨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날짜형이랑 날짜형이 아닌 것도 핫트랙스 같은 데서 친절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놔줬습니다. 그리고 아트박스 이런 데 가면 60 막 종류별로 다 분류해놓고 여러분은 이제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작년에 60을 한 1년을 썼는데 올해는 다른 걸 써볼까? 이 다른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선택하러 문구점에 가서 논리적인 고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논리는 다 비논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논리가 시작이 되려는 그 지점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 다이어리를 봤어. 근데 그 다이어리가 새로워. 그래서 올해는 한번 다른 거를 하지 마세요. 다른 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1년을 책임질 다이어리가 못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는 정말 충동에 의한 것이라서 여러분의 1년 다이어리를 선택할 때 그 다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새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를 하면 개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망한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대망한 다이어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냅킨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벨기에 처음 왔을 때 왕실 미술관을 갔다가 미술관 뮤지엄 샵에서 구매한 냅킨 다이어리입니다. 왜 이걸 구매했나 싶으시겠지만 약간 냅킨에 멋있게 뭘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안에 뭔가 예시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냅킨에 그림을 그리는 예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냅킨 모음집입니다. 냅킨 퀄리티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고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많이 써봤지만 냅킨은 처음이고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글씨나 그림을 그리면 꽤 멋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번 냅킨 다이어리를 써봐야겠다 이러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잘못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 번 써봐야겠다. 그 한 번 써보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써보는 게 됩니다. 날짜 보이세요? 2021년 11월 19일 토요일. 진짜 꼴랑 이 한 번. 사고 나서 단 한 번. 이 한 번 쓰는 다이어리를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한 번 써봐야지 이러면서 정말 한 번 쓸 다이어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이어리를 사셔도 돼요. 이런 거를 1년에 이맘때만 아니면 돼요. 그냥 여러분의 그 주된 재미없는 하지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막 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어디서 세일을 때려. 아니면 누가 쓴 걸 봤는데 좀 멋있어. 그래서 충동 구매로 다이어리를 사. 이거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맘때 내가 새해 다이어리를 정할 때 이런 한 번 쓸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다이어리가 한 번 쓰는 걸로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쓰는 욕구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초장부터 제가 가진 가장 센 빌런 다이어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적나라 하죠? 진짜 한 번 썼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쓸 때도 굉장히 뒤에가 찢어질까 봐 무서워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썩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냅킨 다이어리라는 게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네. 욕을 하고 싶은 그런 다이어리를 제가 한 번 써볼까? 이래서 샀죠.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아예 애초부터 초장부터 딱 이렇게 사람이 눈치를 까야 돼요. 여러분의 뇌는 굉장히 교묘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 다이어리를 사면 너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야. 아니면은 너가 이 다이어리를 사면 안 하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인 거고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다이어리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야근, 그거는 회사가 결정하는 거죠. 회사의 일의 양이 결정하는 거죠.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결정을 한다든가. 여러분의 스케줄링, 그거는 다이어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심지어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을 스케줄링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이어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왠지 다이어트 식단 관리 다이어리를 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다이어리가 나한테 다이어트를 하는 그 식욕 조절 능력을 부여해 줄 것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사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계부죠. 가계부 맨날 샀다가 맨날 실패하는 그런 분들 이제는 인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계부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종류의 소비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냥 스케줄러에다 합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써보세요. 근데 그게 다이어리는 아니고 그게 가계부라는 이름의 한 권짜리 다이어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거랑 합쳐서 조금 줄일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실패한 두 번째 다이어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이어리는 프랑스어 다이어리고요. 그리고 학교 다이어리라서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쓰는 그런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하려고 샀냐면 프랑스어 일기를 쓰려고 샀습니다. 얼마나 미친 말도 안 되는 계획인지 아시겠죠? 제가 진짜 프랑스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어로 일기를 쓰겠다? 이 다이어리에다가 그렇다고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티커 막 갖다 붙은 거 보이시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스티커로 막 공간을 채웠어요. 사실 한국 갈 때 이거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이소 스티커를 기쁘게 구매를 하고 바로 써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야, 3일이 다네? 네, 3일 썼어요. 9월에 시작한 다이어리였거든요. 9월에 시작한 다이어리, 9월 6일, 7일, 8일, 딱 3일 쓰고, 지금 12월인데? 지금 한 이쯤 됐거든요. 네, 20일. 이만큼을 다 비워놓고 3일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어를 싫어하는데 제가 이 다이어리를 산다고 프랑스어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프랑스어로 일기를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새치혀로 제 자신을 속여가면서 너가 이 다이어리를 사면 프랑스어 쓰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거니까 프랑스어가 조금 더 늘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걸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다이어리를 살 때 제가 이 다이어리에 정말 제 지갑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제가 이거를 다이어리를 쓸데없는 돈을 주고 산 게 맞지만 그렇지만 저는 다태기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1년 다이어리 쓰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인즉슨 이 다이어리가 제 메인 3권 다이어리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충동적으로 구매한 서브 다이어리인 거지 제 그 3권의 다이어리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그 3권 분립에 해당하는 3권의 다이어리 중에 그 어떤 다이어리에다가도 한번 해볼까? 새로운 도전? 이런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약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거. 물론 스케줄러는 이런 거 저런 걸 써보고 조금 약간 실험을 거쳐야 되지만 그게 아닌 나머지 2 다이어리에서는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60이 싫은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60을 한번 써보면 60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제가 진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질문에 대답을 이미 말하셨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로 일기 쓰는 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 스케줄러, 망한 스케줄러 중에 하나인 이 아날로그 키퍼에서 나온 PP 노트가 있습니다. 이 PP 노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날로그 키퍼에서 굉장히 뭔가 야심차게 판매를 하고 있죠. 보면은 막 이런 커버에다가 이런 20 커버에다가 속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이 PP노트에서 구현하는 모든 스케줄링과 모든 계획이 저한테 필요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요 사이즈가 저한테 맞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던, 4년 넘었던 것 같은데, 요대로 한번 벨기에 오면 쓰지 않을까? 이러고 들고 왔는데, 결국 벨기에에서도 정말 딱 요 상태, 저에게 배송이 왔던 그 상태, 요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이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년에 시도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어찌됐건 내년에 제가 주력으로 쓸 스케줄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시도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내년에 주력으로 쓰겠답시고 스케줄러라고 해서 들고 나왔으면 다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케줄러를 살 때도 여러분들이 일단 근거에 기반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망상하지, 헛된 망상을 하면 안 됩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고 있는 멋진 나. 1시간 단위의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 멋진 나. 이런 거를 망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망상. 그건 여러분의 생각. 일어나지 않은 현실. 그거는 가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수없이 날려먹은 플래너. 근데 그 플래너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히 더 안 썼던 플래너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형이 편했는지 아니면은 태스크형이 편했는지 이런 거는 그래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플래너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쓰고 날려먹었다고 해도 시간형 플래너는 조금 더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시간형 플래너가 맞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고 나올 텐데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그거에 사람이 설득에 넘어간다는 게 문제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넘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그 외부 바깥에서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도끼로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셀프로 어머 으앗 이러고 그냥 팍 넘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넘어지고 싶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이어리나 이런 문방구에 가면 그러니까 절대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노트나
펜이나 이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그거를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다는 거를 저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이 시기, 이 12월, 내년도의 다이어리를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냉철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이 지나고 나서 1월, 2월, 3월, 4월에 막 다이어리 세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7렐레, 8렐레 돈을 쓰는 거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 3권 분립의 다이어리가 3개가 그 산바리처럼 땅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7렐레, 8렐레 구매한 다이어리는 설사 그냥 책장에 꽂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그 기록 생활은 굴러굴러 굴렁쇠처럼 굴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악마 같은 속삭임에 혹해갖고 한번 사볼까? 이런 다이어리를 샀다. 그리고 그거를 내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다가 내가 이걸 쓰겠다고 넣었다. 약간 무리수 같은 거예요. 무리수를 둔 거예요. 누가 봐도 무리수를 두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내년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비록 12월에 나는 다이어리도 쓰지 않고 내년에 내가 쓸 걸 생각하면서 그냥 12월을 보내고 있지만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지만 1월 1일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다이어리 쓰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짝 그런 마인드긴 하거든요. 야, 아무리 내년에 같은 다이어리를 쓴다고 해도 어차피 내년에 쓸 건데 올해는 이제 조금 12월 거의 마지막이니까 좀 쉬어갈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약간 농탱이를 피우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다이어리를 구매하실 때 냉철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 그 3가지의 거지 같은 예시를 보여드렸고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제의 개노답 3형제 중에 첫 번째 형제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 형제의 이야기는 바로 예쁜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 차은우님이나 정우성님 같은 그런 다이어리가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예쁜 다이어리를 거절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전 또 다음에 다른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